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이제 올해 마지막 야인시대 제로 방송이 될 텐데 예. 올 한 해는 신기수 전문가님께는 어떤 한 해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2021년은 신기수 전문가님께 2021년이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한마디로 별거 없었나요? 예,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기도 그래요? 한데 뭐 이제 그 주식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작년보다는 좀 재미가 좀 없었다. 없었다. 예, 하지만 네. 내년은 좀 기다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과연 내년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또 어떤 재미를 찾아볼 수 있을지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출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입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 TV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면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요. 요즘에 전화 상담이 좀 뜸합니다. 오늘은 좀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님들 인사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스카이로켓님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베네치아 님도 반갑습니다. 준호님이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 옷발 좋으시다라는, 저도 딱 들어오자마자 전문가님 오늘 옷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청자님들도 함께 느끼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좀 슬슬 배가 고파진다 라면서 올려주신 쫄보님, 졸리지만 화요일이어서 시청한다라고 하신 살련님도 반갑습니다. 앞서 오늘의 오프닝을 보고 화성곰님이 헐 하셨고 얼어 죽은 밤비님께서는 오그라든다라는 댓글도 올려주셨는데요. 이 와중에 정색하고 종목 올려주신 대한민국님의 종목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대영님도 출첵하셨네요. 얼주가님도 잘 오셨고요.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저희 진단 시작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빨리빨리 바로바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증권통에 올려주셨고요. 가지아님께서 GST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37,85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 가격이 궁금하다. 또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1%대 상승부를 잘 켜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뭐 꾸준히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연말 들어서 하반기 들어서 조금 더 강한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7,350원에 거래를 마쳤고 아마 시청자님께서도 최근에 살짝 이제 5% 정도 담으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인지 또 목표가 어디까지 잡을지 전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GST는 이제 가스 스크러버를 하는 이제 회사인데, 사실 그 GST는, 제가 이제 2020년도 초반에 10,000원 초반에서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네. 아마 야인시대 때도 추천을 몇 번 드렸을 겁니다.
이 종목이 그 당시에 이제 잘 가다가 음압병실 관련주로 또 엮여가지고 갑자기 이제 또 이상하게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하반기 때 2020년도 하반기 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더니 지금은 이제 뭐 거의 4만 원대까지 4만 8천 원이 넘었으니까 이제 올라왔는데 이 회사의 가스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뭐 어떤 이제 산업이든지 그렇지만은 반도체 쪽도 지금 ESG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공정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 공정으로 가게 되면서 예전에는 반도체 공정이 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이제 그 절차들이 있지만은 그 공정 중에서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을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공정들까지도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스 스크러버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가 또 삼성전자라든가 굵직굵직한 회사 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올해도 실적 성적이 굉장히 좋았죠. 올해도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135%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고요. 내년도도 지금 삼성전자 투자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지금 잡힙니다. 내후년도까지도 앞으로 이제 올해도 사상 최대,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지금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1년 선행 PR이 7점 몇 배 나오니까 최소 지금부터 뭐 한 25% 3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한 뭐 4만 5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 일단 잡을 수 있는데 신고가 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얼마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좀 흐름을 보면서 추적을 좀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4만 원 넘을 걸로 보고요. 4만 5천 원까지는 일단 가지 않을까.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 매수 가격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5%시라서 근데 이런 종목을 지금 뭐 추가 매수 가격을 타이밍을 뭐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가지고 뭐 내가 사자마자 다시 또 반등이 쫙 나오고 그렇게 그런 가격을 잡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지금 뭐 추가 매수 한 뭐 5% 정도 더 하셔도 될 것 같고 빠지면 한 61선 정도에서 뭐 다시 한번 잡는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도 뭐 한 10% 정도까지는 10% 15% 정도까지는 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GST 실적에 대한 전망이 괜찮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체크를 해드렸고요. 일단은 4만 5천 원까지 체크를 해두시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점. 현재 5% 비중 가지고 계신데요. 비중을 조금 더 채워도 괜찮겠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둘셋하나님 오셨습니다. 오늘도 추웠어요. 앵커님, 전문가님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라는 인사도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모두 건강 챙기고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챙기셔야 되고요. 내일은 조금 기온이 오르기는 하는데 또 눈이나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은 다시 한번 춥습니다. 이렇게 기온 차이가 심할 때 꼭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블루스톤 김님 잘 오셨습니다. 그레이님도 오늘 신기순 쌤 스웨터 너무너무 스윗하시다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도키도키님, 욜로욜로님도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내일은 배당락일이고 다음 날은 올해 마지막 날 폐장일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정말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님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해성옵틱스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가 1,050원이네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앞서 저의 오프닝을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이 올라올 때 그 사이에 싹 정색하고 종목 올려주셨던 대한민국님의 종목입니다. 해성옵틱스가 오늘은 1,14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3% 넘게 떨어지기는 했지만 어제 워낙에 또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라 어제 1,200원 선까지 뚫고 올라갔었다가 오늘은 살짝 또 내려왔네요. 1,140원의 거래를 마쳤고 1,05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그래도 수익을 잘 챙겨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성옵틱스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죠.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 근데 이 회사가
보면 실적이 지난 2019년도에 8억 영업이익을 냈다가 작년에 적자, 올해도 또 적자예요. 그래서 적자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상당히 부담이고 3분기까지도 보면 적자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는 분명히 부담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제일 그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OIS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손떨림 보정 장치. 그것을 그 손떨림 하려면 걔가 모터가 그 카메라를 미세하게 막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이제 회사 분에 제일 매출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매출이 나오긴 하는데 뭔가 좀 회사 내에서 사내에서 뭔가 좀 적자 사업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영업이익다에서 그 턴어라운드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4분기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있으면서 요즘에 이제 주가 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엔 이제 4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을 좀 어차피 지금은 그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좀 확인할 필요는 있는데, 단지 지금 20%를 갖고 있기에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밑으로 더 빠져버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1,1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절반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 아니면은 1,200원 또 위쪽으로 올라가더라도 절반은 수익 실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비중 축소 정도 하시고 나머지는 목표가보다는 4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자. 실적이 정말 턴어라운드가 된다면은 뭐 1,500원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4분기 실적 확인이 우선시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확인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적 확인 이후에 주가가 좀 확실하게 방향이 좀 정해질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선은 1,100원 그리고 1,200원입니다. 1,100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 조금 손절하시면서 비중 많이 줄이시고요. 1,200원 로 올라갔을 경우에도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는 거, 지금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기다리셨다가 실적 확인 후에 대응하는 거 진단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증시도 내일 모레 단 이틀 남았습니다. 이맘때쯤이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그래서 앞서 오프닝에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2021년은 어떠셨는지, 여러분들의 2021년 계좌는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2022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 사실 뭐 2022년 1월 1일 땡 하자마자 모든 것들이 짠 하고 바뀌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새로운 이슈들 또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미리 준비를 하고 먼저 수익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부분들, 내년은 어떨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년에는 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쩌다 수익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상하프론테크 올려주셨네요. 매수가는 59,076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오늘 낙폭이 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상하프론테크가 정말 뚝 떨어졌습니다. 12% 넘는 하락세 나오면서 51,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급락의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제네시스가 수소차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오늘 급하게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59,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손실이 좀 많이 생긴 상황인데, 오늘의 급락을 좀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내일이라도 좀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좀 기다리면 이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주 오래 기다리면은 네. 다시 이제 뭐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올 거예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과연 그 딱 지금 매수하신 데가 보면은 이런
그 봉우리 가격대라서 거기가 딱 지금 저항대입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현대차 쪽에서 제네시스 수소 프로젝트를 타산성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제 중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수소 프로젝트를 중단을 하더라도 수소차보다 연료 전지 쪽으로 더 그 비중이 좀 높았던, 또 시장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 종목이 있고, 또는 현대차의 수소차 쪽으로 비중이 더 높게 인식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에 많이 안기되고 본연의 어떤 연료전지 쪽으로 그 많이 하던 종목이다라고 시장의 투자자들이 인식하던 종목들은 오늘도 많이 안 빠졌습니다. 같은 수소 쪽이라도. 근데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근간에 보면은 이제 불 속의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 현대차하고 같이 테스트까지 하고 있던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쪽에 기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았던 거죠. 현대차에 대한 어떤 상하프론테크의 주가를 움직이는 그 동력 중에 현대차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던 차에 이 얘기가 터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타격도 이제 크다 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지면서 지금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려면은 과연 또 어떤 이제 모멘텀이 좀 붙어야 될까, 또 그 모멘텀이 붙기까지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까에 대해서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오늘 장중에 그 뉴스 나오자마자 좀 매도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예, 분봉상에서 뭐 그냥 쭉 빠지니까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가지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일단 내일 반등이 뭐 한 4~5% 정도라도 나와준다면은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뭐 그 반등 나와서 내가 팔았더니 조금 더 올라가더라 이런 것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시다가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물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내일 좀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뭐 일정 부분 뭐 비중 축소 이상은 분명히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내일 반등이 안 나오고 가령 55,000원이 깨진다면은 그때는 정말 그 눈 딱 감고 일단은 손절을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시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대응을 일단 단기 대응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향후에 또 이제 손실을 다른 종목에서 또 보전하는 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대응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수가 근처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길게 필요할 수 있다라는 진단해 드렸습니다. 때문에 더 큰 손실이라든지 더 마음고생하기 전에 지금 어느 정도 대응을 해두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내일 55,000원 아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손절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때도 비중을 축소하시든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손실을 줄이는 구간에서 한번 빠져나오는 전략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상하 프론테크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기다리고 있는 특집 방송에 대한 이야기 잠깐 전해드릴까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2월 30일 목요일 9시부터 11시까지는 연말 특집 미스터 진단이 방송이 됩니다. 올해 마지막 종목 진단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기회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9시부터 11시 12월 30일 목요일에 미스터 진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춘희님 오늘 처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키다리님 지각 출첵하셨는데 잘 오셨어요. 어쩌다 수익님 네 감사합니다 라면서 진단 참고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 거고요. 엑시콘입니다. 오미사님의 종목이에요. 매수가는 12,950원, 비중은 5% 매수하셨습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자, 엑시콘이 오늘 급등을 했죠. 8% 넘는 상승세.
8.09% 오르면서 14,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요. 시청자님께서도 수익을 오늘 많이 내셨어요. 12,9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그 사이에 조금씩 계속 수익을 차곡차곡 챙겨 오셨고 오늘의 이 빨간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수익이 조금 더 극대화가 됐습니다. 이 종목이 계속해서 좀 내려오는 듯 하다가 한 11월부터는 요 박스권에서 좀 큰 박스권의 움직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오늘의 급등을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꾸준히 이제 그 아마 야인시대 투자의 신에서도 몇 번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계속 이거 3분기 때 그 이익이 적자가 지금 났죠. 네, 3분기 때. 그러면서 주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를 본다면은 뭐 모멘텀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엑시콘이 주로 이제 만드는 장비가 테스트 쪽인데 기존의 삼성전자 쪽으로 뭐 메모리 테스터는 뭐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미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DDR5용 테스트 장비를 삼성전자하고 같이 합작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DDR5는 지금 내년부터가 원년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 DDR5를 양산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엑시콘의 DDR5 장비는 테스트 장비는 뭐 삼성전자의 납품은 뭐 너무 틀림없는 거고 거의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비메모리 쪽의 테스트 장비까지도 지금 이미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해서 삼성전자에서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삼성전자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납품 소식이 오게 된다면은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내년도에 제일 큰 모멘텀이라고 봐요. 그래서 엑시콘은 삼성전자가 어찌 보면 좀 이제 그 큰형처럼 뭐 이끌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는 정도의 그런 이제 장비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삼성전자가 그 중점적으로 지금 키우는 사업이 CIS 쪽인데 이미지 센서 쪽인데 네. 그 이미지 센서 테스트 장비도 지금 엑시콘이 개발을 이미 해서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테스트는 주로 이제 테스나나 이런 쪽에다 맡기지만은 삼성전자의 테스트를 통과한 장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통과한 장비를 엑시콘이 이제 그 개발을 해놨고 양산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콘 같은 경우에 제가 아마 16,000원 정도 그 1차 목표가 드렸던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 뭐 그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뭐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본다면은 엑시콘의 뭐 사상 최고가가 22,282원 최소 2만 원 정도 도전 한번 하지 않을까 내년 상반기 중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엑시콘은 뭐 5%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네. 5%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한 5일선 정도 눌림이 오게 된다면은 조정권에서 한 5% 정도 더 잡으셔가지고 한 2만 원 정도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중기적으로 봐도 괜찮다. 단기 목표가는 16,000원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엑시콘 계속해서 수익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2만 원까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16,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수익 한번 꼼꼼하게 또 두둑하게 챙겨 보시길 바랄게요. 엑시콘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야인시대의 진단은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올해 마지막 신기수 전문가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전문가님과 함께 좀 잘 마무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도 올려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 채팅으로 함께 하시고요.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도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요. 인터플렉스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루리 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16,300원 그리고 10% 보유하고 계세요.
인터플렉스가 오늘은 뭐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15,9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지난주에 한번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뭐 삼성전자 제품을 공급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이 종목이 이번 달 들어서만 굉장히 큰 상승, 이번에 급등으로 37% 상승했다라는 이슈도 있더라고요. 11,000원대에서 16,000원을 넘어섰으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은 좀 깊은 조정도 나왔습니다. 매수가가 16,300원이어서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했더니 올해 들고 계셨던 종목이다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아마 올해 초나 지난해 말에 늦어도 그때쯤은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오래 물려있다가 이제는 좀 근처까지 왔는데 더 가져가도 되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오래 물려 계셨던 만큼 지금의 이 상승이 굉장히 소중하실 것 같아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전문가님? 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PCB 중에서도 이제 FPCB 쪽을 하고 있는데, 그간의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이제 2018년부터 계속 적자였고, 올해도 지금 3분기까지 일단 적자입니다. 근데, 분기별로 보게 되면은 지금 3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99억으로 영업이익이. 근데, 그리고 4분기 때도 99억 정도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4년 만에 지금 흑자 전환이 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PCB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FPCB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완전 쇼티지예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지금 현재도 잘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잘 될 걸로 지금 뭐 다들 PCB 업체들 주가가 요즘에 뭐 심텍, 대적전자 뭐 할 것 없이 다 잘 갑니다. 인터플렉스는 그동안에 이제 적자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반응을 못 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로 4분기 때 흑자 전환이 올해 흑자 전환이 이제 가능하다면 4분기의 컨센대로 영업이익이 정말 99억 정도 나와준다면은 그러면은 인터플렉스의 주가에 굉장한 이제 호재가 될 겁니다. 이 인터플렉스가 그동안에 그 박스권 상단이 19,000원 정도가 돼요. 아마 그 부분까지는 일단은 올려놓을 거예요.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거기를 뚫고 2만 원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4분기 실적이 실제로 시장 기대치에 이제 부합이 되는가에 따라서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결국에는 4분기 실적을 일단 확인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조금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좋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계속 좋다면은 그러면 주가는 더 갈 수 있을 걸로 봐요. 지금은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PCB 쪽 사업이 괜찮기 때문에 목표가 이런 거 지금 정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그 4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뭔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10%시라서 비중도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고 하니까 지금 일단 보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실적 확인 후에 대응을 하자. 인터플렉스 거의 1년 가까이 좀 고생하셨을 텐데 조금 더 실적 확인하신 후에 그 흐름 살펴보시면서 목표가 다시 한번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채팅창에서 스카이로켓님이 왜 난 안 불러줄까 하셨는데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준호님이 토요일 되면 한 살 더 먹는구나 라고 하셨는데 애써 잊고 있었던 부분을 또 이렇게 일깨워 주시네요.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는 공식적으로 22살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23살이 되는 건데요. 23살에 또 저의 인생은, 방송은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전문가님은 이제 한 살 더 먹으면 몇 살 되시는 거예요? 한 30살? 저는 언젠가부터 이제 49이었어요. 49이요. 알겠습니다. 49살, 저는 23살로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또 신나는 내년을 우리는 맞이를 해야 되겠죠. 다음 상담은 저희 송춘희님의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44,1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코스모 신소재 오늘은 44,3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종목이 뭐 지난해부터 꾸준히 잘 올라오다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최근에는 더더욱 더 횡보하는 모습, 거기서 거기죠. 이
그대로 움직이는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데요.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딱 그 매수가 근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44,100원.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사실 2년 동안 꽤 잘 올라왔던 종목이거든요. 내년도 괜찮을까요? 이제 회사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탄탄하고 뭐 문제가 없는 회사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제 양극재 쪽 모멘텀이 있고 2차전지 쪽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MLCC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MLCC 이형 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큰 이제 매출처가 되는데, 지금 MLCC용 이형 필름 같은 경우에는 증설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출 성장도 더 있을 걸로 봐요. 근데 이제 주가가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느 정도나 반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2021년도 초에, 올해 초에 얼마였냐면 2만 원이었어요. 그 주가가 지금 5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2배가 넘었고 거의 2.5배 정도까지 지금 올라갔던 부분이라서 5만 5천 원이면 2.7배 정도까지 올라갔던 부분이라서 분명히 주가에 대한 어떤 이제 부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살려고 하는 투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와, 지금 들어가가지고 과연 얼마나 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까, 기대 수익이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의문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회사가 물론 실적이 성장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내후년도까지도 이제 성장할 걸로는 봅니다만은 지금 1년 선행 PER이 30배가 넘습니다. 내년도는 금리 인상 시기고, 그리고 긴축 시기에는 성장주들의 멀티플을 이렇게 많이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서 다시 뭐 5만 5천 원을 넘어가지고 쭉쭉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 보이고요. 이 종목은 일단은 손절가도 좀 정해 놓으셔야 돼요. 이번에 나왔던 저점이 39,600원이니까 39,500원 깨지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요. 올라가게 되면은 비중이 10% 정도시면은 제 생각에는 5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일단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5만 원 일단 목표 잡고 5만 원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은 그건 뭐 내 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가격적으로 조금 좀 부담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39,500원 손절가 확인해 드리고요. 5만 원 목표가입니다. 그 사이에서 좀 수익 실현하시면서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는 22살인데 행투 가이드님 내년에 19살 된다. 그레이님도 19살 알겠습니다. 또 35살이라는 분도 계시고 49살 이후로는 늘 49살이라는 키다리님 반갑습니다. 자, 저보다 어리신 분들, 19살이신 분들은 이제 누나 말 잘 들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 방송 야인시대 제로 우리 나보다 어린 우리 동생들은 지각하지 말고 채팅도 활발하게 좀 잘 이야기 나눠주고 종목도 많이 올려주면 이 누나가 아주 고마울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대영님께서 오늘은 채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 채택이 되셨습니다. 경창산업 살펴볼까요? 매수가는 4,200원이고요. 비중은 13% 보유하고 계신 부분이고요. 목표가가 궁금하다. 혹시 내년 1분기 정도까지 가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경창산업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3,800원을 뚫고 올라가나 싶더니 그래도 살짝 내려왔네요. 3,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었고 오늘도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3,48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4,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꽤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고 그 이후로는 조금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경창산업이 현대자동차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어떤지 내년 1분기까지 목표가를 어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그 매수 가능 섹터가 이제 세 가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렇게 리스크 피크 섹터다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경창산업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기 때문에 요 근래 이제
현대차 쪽에 제네시스가 그 잘 팔리면서 자동차 섹터 중에서 이렇게 모멘텀 맞는 종목들이 꽤 됩니다.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는데, 경창산업의 올해 이제 실적이 보면은 작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잘 나왔죠. 작년에 11억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올해는 166억 했으니까 뭐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뭐 영업이익 성장률로 본다면은 뭐 1455%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10배가 넘게 잘 나왔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166억 했으니까 올해 가령 200억 한다 치면은 이 회사 시총이 지금 1275억이에요. 그러면은 한 6배, 7배입니다. PR로 보면은. 그래서 멀티플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더 올라갈 걸로는 보여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경창산업이 지금 이재명 씨 관련주로 좀 엮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지금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뭐 하지만 실적이 지금 일단은 좀 받쳐주고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4,200원까지는 뭐 갈 걸로 뭐 보고 있고요. 예, 근데 그 이상 이제 올라갈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간다 할지라도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가 있고 또 테마주로 지금 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하면 10% 이상 막 장중에 또 빠지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자동차 부품주로만 생각해 보면은 뭐 목표가 뭐 한 5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성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 같아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물어보시는 것만 해도 테마주라는 걸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전가 4,000원에 4,200원 사이에 딱 본전가 기다리지 마시고요. 4,000원 넘어가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다행이지만 지금 정치 테마주로 좀 엮여 있습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그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했고요. 그래서 조금씩 정리해보자. 4,000원 이상에서는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빠져나오는 전략 체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수익 챙기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페노션이요. 페노션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6,993원에 20%입니다. 네, 페노션 6,993원에 20%. 조금 손실 보고 계신 구간이네요.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내년에도 어떻게 그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그 예.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거예요.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3개월 좀 안 됐습니다. 4개월이요? 2개월. 2개월, 올해 10월에 이게 조금씩 내려오고 있을 때, 예, 맞습니다. 이제는 좀 사도 되겠다 싶어서 매수를 하셨는데, 더 내려왔어요. 그렇죠? 5,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살짝 조금 그래도 지금 횡보세 보여주면서 지켜가고는 있는데 과연 이 종목이 내년에는 어떨까 우리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까지도 그래도 잘 올라오는 듯 하더니 하반기 되면서 좀 꺾였거든요. 이게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페노션에 대한 내년 전망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신기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사실 때 20%를 한 번에 사신 거예요? 더 많이 샀고요. 일부를 좀 한 20% 정도는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하셨고. 예. 예, 이제 그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크 선사기 때문에 일단 BDI 운임지수에 영향을 좀 많이 일단 받습니다. 근데 BDI가 올해 이제 피크를 좀 찍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가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올해 뭐 너무 실적이 좋죠. 실적이 좋은 거는 뭐 확실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과연 올해 실적보다 내년도 좋을 수 있을까? 또 내년보다 내후년도 또 좋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해운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다 물류 대란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운임비가 굉장히 뭐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은 게 있는데, 내년도 내후년도가 되게 되면 새로운 선박 같은 것들도 지금 올해 발주해 놓은 것들이 나오는 게 있게 되고,
또 그동안에 올해 물류 대란인 그렇게까지 이제 심화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선박들 운행을 못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재고를 쌓아야 되는 이제 그 회사들이 작년에 수요도 없을 것 같으니까 재고를 안 쌓아놨어요. 그랬다가 올해 초부터 뭐 여러 산업계에서 재고를 갖다 갑자기 막 축적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그 물동량은 엄청나게 늘은 반면에 선박 수요는 모자라 가지고 이런 물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 본다면은 올해 재고가 어느 정도 차곡차곡 창고에 쌓이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그 재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운임비가 좀 빠질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제 빠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도 벌크선 운임비는 또 그 좀 빠진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어떤 물동량 자체는 그렇게 줄지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일단 반등은 나올 걸로 봅니다. 하지만 신고가 다시 쓰기에는 이제는 피크아웃이 어느 정도 좀 그 가치권에 있기 때문에 신고가 쓰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000원까지 딱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하고 있다가 잘못하면은 그 밑에서 또 한참 동안 또 옆으로 또 횡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 6,500원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잘 올라갈 것 같습니다. 6,5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비중을 그때부터 6,500원, 7,000원 사이에서 지금 위쪽의 벽은 7,500원인데 그러니까 결국엔 6,500원에서 7,500원 사이에서 비중을 좀 나눠가지고 분할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고 제 생각에는 6,500원 넘어가면 그냥 다 매도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위쪽으로 올라갔을 적에 엄청 탄력 있게 움직일 만한 그런 이제 섹터는 아닌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6,500원에서 7,500원 사이에서 비중 축소하면은 좋은데 비중을 확 줄이셔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기술주들이 좋을 겁니다. 그쪽으로 좀 교체 매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6,500원 이상에서 비중 축소 의견 드렸습니다. 좀 참고가 되셨을까요? 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는 수익도 많이 내시길 바랄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페노션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내년에는 모든 분들이 이 프로그램 지금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수익을 좀 아주 두둑하게 넘치도록 좀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채팅창에서 PD님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또 약간 직구준 시청자분들께서는 PD님 놀리는 재미에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자, 목요일에 함께하는 우리 미스터 진단, 연말 특집 미스터 진단에 우리 PD님의 특별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추진을 해볼까요? 잠깐이라도 특별 출연으로 진단하고 진행을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미스터 진단 특집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홍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0일 목요일입니다. 9시부터 11시까지 연말 특집 미스터 진단이 진행이 되고요. 올해 마지막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대화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이종성님의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NCN 살펴보겠습니다. 4,2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40% 보유하고 계신데 오늘 매수하셨다라고 해요. 오늘 매수했는데 하락했습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자, NCN이 오늘은 하락을 하면서 4,0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잠깐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4% 가까이 3.4% 정도 하락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오늘 들어가셨는데 비중도 40%면 넉넉하게 좀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의 하락을, 오늘의 좀 손실을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제 사자마자 쭉 올라가면 좋지만, 그쵸. 예, 이제 전체적으로 뭐 주가 흐름 자체가 흐름을 봐야죠. 뭐 이제 그날그날의 이제 가격보다는. NC에는 이제 쭉 올랐다가 보면 흐름이 요 근래에는 좀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흐름입니다. 근데 이 종목의 특징이 이 종목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영상 처리 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 들어가냐면 주로 블랙박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바람에 어떤 종목으로 엮였냐면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좀 엮여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회사 자회사가 이제 넥스트 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전장용 에이다스용 이제 그 칩을 또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일종의 그런 걸 지금 이제 그 만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제 생각에는 블랙박스용 영상 처리 칩보다는 오히려 자회사 쪽에 더 모멘텀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그 CS가 그 있어서 아직까지 자율주행 쪽의 모멘텀이 그쪽 섹터가 확실히 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NC에는 그런 걸로 본다면 요 근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강하게는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적자예요, 계속. 올해도 적자고 2018년도부터 계속 적자입니다. 근데 매출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매출은 올해 그 작년보다 좀 늘었어요. 40%가 늘었는데, 근데 계속해가지고 지금 적자예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뭔가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제 어떤 부분에서 좀 손실이 나고 있는 건지 좀 이제 봐야 되는데, 매출이 늘고 보통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를 갖고 있다는 소리는 상당히 단가를 낮춰가지고 손해를 보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 영역 자체가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랙박스용 영상 칩을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가 후려치기로 지금 뭔가 좀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업에서는 그렇게 썩 어떤 좋은 모멘텀을 찾기는 힘들고, 제 생각에는 이제 넥스칩, 자회사인 넥스칩에 AI를 채용한 전장용 그 에이다스 반도체, 그 부분이 좀 더 이제 모멘텀이 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과연 이제 언제쯤 부각이 될까에 대해서는 사실 그 자신할 수는 없어요. 시기까지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부각이 될 거는 것 같아요. 또는 그게 부각이 되기 전에 갑자기 실적이 많이 안 나왔다 이래가지고 실적 때문에 또 밑으로 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투기성도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응가도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나왔던 박스권의 하단이 3,935원이니까 3,900원 깨지면 일단 매도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뭔가 모멘텀이 붙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가기 시작하면은 한 5,800원까지는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위쪽으로 5,8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예, 그 부분에서는 일단 뭐 비중 축소 이상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자, NCN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하락에, 이 단기적인 하락에 조금 걱정하시기보다는 앞으로의 흐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3,900원이 지켜지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이 선이 깨진다면 아마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진단 도와드렸고요. 상승 바람을 타게 된다면 목표가는 5,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가능성 체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상담 한 가지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볼게요. 이쁜 딸에게 주식을 님의 종목이고요. LX 세미콘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97,000원이고 비중은 70% 보유하고 계세요. 목표가 20만 원까지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이번 달 들어서 12월 들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올라왔고,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20만 원까지 더 가능성을 보고 계신 거고 죄송합니다. 비중도 70%로 강하게 들어가셨어요. 이 LX 세미콘의 여러 가지 뭐 호재성 이슈들 또 모멘텀들 붙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 쭉쭉 이어가면서 20만 원까지 목표가 괜찮을까요? 비중이 꽤 많습니다. 이쁜 네. 딸에게 주식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97,000원에 70%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 굉장히 좀 잘 사셨네요. 그러니까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4만 원대, 그때는 이제 실리콘 억스였죠. 4만 원대부터 계속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많이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LG 전자 쪽, LG 디스플레이 쪽 납품을 하면서 모니터 이제 구동 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전도 잘 팔리고 또 가령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삼성 쪽에 삼성전기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듯이 LX세미콘은 이제 LX그룹 전체에서의 어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만들면은 팔릴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뭐 구동칩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팔리고 그리고 지금 시스템 반도체 영역도 디스플레이용 칩에서 다른 쪽으로도 지금 이제 많이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앞으로의 성장성도 상당히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의 시스템 반도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LX그룹 자체도 뭔가 좀 계속해 가지고 좀 드라이브를 거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제 거의 리더 기업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이 지금 2,800억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1년 선행 PR이 8배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어떤 실적으로만 보더라도 한 20% 정도의 실적 상승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20%면은 지금 한 3만 원 정도는 더 올라간다고 보면 20만 원은 뭐 도전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하죠. 그래서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까지는 주가가 이제 갈 걸로 보니까요. 지금은 뭐 매수 가격도 적당하시고 그러셔서 일단은 그 보유가 가능할 걸 보이고요. 수익 일단 축하드리고, 단지 한번 또 이제 조정받으면 또 한참 동안 조정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시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가를 21선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21선 깨지면은 지금 70%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나요? 네. 30% 저기 그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21선이 뭐 15만 원 살짝 아래쪽에 있으니까 깨지는지 보시면서 21선 대응은 좀 하시고, 거기서 비중 축소하셨다가 또 더 빠지면 더 들어가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의 대응만 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19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네. 예쁜 딸에게 주식을, 예쁜 주식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신 대로 20만 원 도전 가능하니까 보유 의견 드렸고요. 다만 15만 원 선에서는 한번 비중 대응하자라는 점도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LX세미콘까지 종목 진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또 잠시 후에 투자의 신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 계속해서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내년을 대비하는 추천 종목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생하신 신기수 전문가님과는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년에 만나요,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밤 9시 연말특집 미스터 진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종목 진단의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